어느 늦은 밤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육교위에서 누군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현장에는 한 여고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결국 범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육교위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013년 9월 달에 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밤 10시 42분쯤에 경기도 하남의 한 지구대로 신고 전화가 다급하게 걸려왔는데 내용이 육교위로 빨리 좀 와달라. 흉기 공격을 당했다. 출혈이 심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막 뛰어가서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도착해보니까 반팔 반바지 차림의 여고생이 다량의 출혈과 함께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긴급 구송했는데 사망하고 만 겁니다. 그 여고생의 몸에 여러 군데에 흉기 상처가 있었고 사인이 자상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나왔는데 여고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학생은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길에 육교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던 겁니다. 꿈 많은 나이에 고3 학생이 범죄에 희생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등학생의 휴대전화에 피습당하기 직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요? 바로 야경 사진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고생이 버스에서 내린 뒤에 육교 아래에서 이제 육교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집에 들어간다는 귀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교 위에서 잠시 멈춰서서 야경 사진을 여러 장 찍었던 겁니다. 숨진 여고생은 평소에 이렇게 주변 풍경을 찍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집에 가는 길에 육교 위를 보니까 야경이 예뻐 보였는지 그 사진에 담은 건데 이 마지막 사진이 찍힌 시각이요. 112에 신고하기 불과 10초 전에 야경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끔찍한 범행이 야경 사진 찍고 신고를 한 사이에 10초니까 범행은 불과 7초에서 8초 사이에 벌어졌다.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야경 촬영을 마지막으로 촬영한 그 사진의 시점과 112에 신고한 시점이 불과 10초밖에 차이가 안 난답니다. 야경 사진 찍다가 누군가 갑작스러운 공격, 그것도 7, 8초 만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이 여고생에게서는 성범죄 시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지갑에 든 현금과 카드도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별다른 원한 관계도 없었고요. 게다가 범행이 일어난 육교는 고가도로 사용하다가 육교로 이용하게 된 것인데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그 일대가 8시만 되면 불이 꺼져서 굉장히 깜깜한 그런 동네였다고 하고요.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여고생이 집에 가는 길에는 심지어 가로등마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그 위를 비추는 CCTV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어떤 것 하나 때문에 이상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왜 그런 게 있었지? 혹시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네, 사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묻지마 살인은 아닌가라면서 주변에서 정말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범행 현장에서 사과랑 배가 발견됐는데요. 사과랑 배가 나와요? 네, 아무래도 추석 때 사과랑 배를 범인이 놓고 간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고요. 혹시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괴상한 소문까지 막 풍성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 소녀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하려고 사과와 배를 놓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자, 누군가 뭐 국화꽃 대신에 뭐 시골 마을이니까 추석 때고 자, 그러면서 사건이 막 종을 못 잡아요. CCTV가 지금 현장에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은 주변에 있는 반경 500m, 1km까지 다 모조리 돌려봤습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펼칩니다. 용의자 찾습니까? 경찰이 300여 명을 동원해서 CCTV를 다 뒤졌는데 그중에서 어느 버스 정류장 CCTV에 어떤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중에서 남성을 용의자로 경찰이 딱 특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남성이
자전거를 세우던 모습으로 포착이 됐는데 예. 신고를 접수한 후로부터 한 2분쯤 후에 현장에서 220m 떨어진 공장 CCTV에서 자전거를 탄 남성의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저 자전거의 움직임을 경찰이 추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한 주택가에서 동선이 끊겼다고 합니다. 저렇게 자전거 타고 오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직접 그 주택가로 가서 동네를 다 뒤져가지고 마침내 용의자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자전거 찾아냈답니다. 그 자전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발생 시간대, 발생 현장 육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피의자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접근할 때와는 달리 범행 장소 이탈 시 다급하게 도주하는 모습과 주거지 주변에 잠복하면서 귀가 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경계하는 피의자 모습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자, 저 유력한 용의자 결국 찾았습니까?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유력 용의자인 남성 진모 씨가 체포가 됩니다. 이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진 씨는 서울의 한 자동차 공업사 정비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맞벌이하고 있던 아내와 심지어 두 초등학생 아이를 둔 가장이었다고 하는데 예. 범죄 전력도 없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진 씨를 붙잡아서 사건 현장에 왜 갔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운동하러 갔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범행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범행 부인하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정확하지 않고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도 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고요? 네, 경찰은 진 씨의 석연치 않은 진술과 더불어서 이 자택에서 5km 정도 떨어진 범행 장소까지 이동했다 이런 점을 상당히 수상한 정황으로 생각을 했고요. 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바로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운동화였습니다. 이 옷과 운동화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증거를 들이미니까 결국에는 이 진 씨도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진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행하신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속이 안 듭니다. 도박 빚이 많이 있으셨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체 왜 저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까? 네, 진 씨는 당시에 사실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빼앗을 생각도 있었고 성적 호기심도 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학생인 줄은 몰랐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진 씨를 알아보니 신용불량자로 7, 8년 전부터 경륜에 빠져 있었는데요. 2천여만 원의 빚이 있었고요. 당시 3,500만 원짜리 전셋집 보증금을 빼고 30만 원짜리 월세집으로 이사할 정도로 생활이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범행 시간은 불과 7, 8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원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현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범죄 흔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멀쩡하게 육교 위에서 사진 찍고 있는 여고생을 7, 8초 만에, 전문가는 바로 이런 점을 원초적인 살인 본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전적인 거 그리고 어떤 성적인 거 이것을 전혀 시도하지 않고 10초 만에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이고 아주 엉성하게 범행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겉으로는 금전 목적, 성적 호기심 등 이 사회적으로 좀 덜 비난받을 만한 동기를 제시했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살인 욕구에 의한 원초적인 어떤 충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라고 봅니다. 2천만 원에 경륜에 빠져서 2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전세 살다가 월세로 쫓겨나게 되니까 아무나 결국 어떤 처벌 받습니까? 예,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진 씨는 사건 당일 술 마시고 육교 주변 배회하다가 육교 위에서 야경 사진을 찍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내가 저기요 하고 불렀는데 가만히 있더라.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흉기로 위협을 하고 돈을 요구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거세게 저항하니까
흉기로 공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 씨가 평소 이 행상으로부터 구입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건 2, 3일 전부터는 계속 그 육교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지인 때문에 자주 오가는 곳이어서 익숙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런 점들 수사기관에서는 진 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결국에 이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진 씨는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이게 확정돼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